자, 오늘은 정말 큰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합동공습,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 이 사건이 지금 글로벌 경제에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핵심만 뽑아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보시죠.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에서 150척이 넘는 유조선이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다는 것. 이건 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대동맥이 꽉 막혀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니, 유조선 몇 척 넘춘 게 왜 이렇게까지 큰일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바로 이 한 곳, 지도상의 아주 작은 이 지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기가 그냥 배 지나다니는 좁은 바닷길,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숨통을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취약한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자, 이 차트 보시면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에서 바다로 실어 나르는 모든 석유의 거의 3분의 1, 많게는 30%가 바로 이 좁디 좁은 해협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2천만. 이게 뭐냐면요. 매일같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양입니다. 하루에 2천만 배럴. 그러니까 이 해협이 막히는 상황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JP모건 같은 월가의 큰 손들은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그냥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감이 오시죠? 에이, 설마 방법이 없겠어. 파이프라인 같은 우회로도 있지 않느냐. 네, 있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로는 하루에 고작 400만 배럴 정도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600만 배럴은요? 그대로 공중에 떠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이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르니까 돈의 흐름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안전한 곳으로 숨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그리고 수천 년간 가치를 증명해온 금이나 은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좀 재밌는 현상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처음 공습 소식이 터졌을 때는 6만 3천 달러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금방 6만 8천 달러 선까지 회복해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작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길게 안 가랬는데? 하고 분쟁이 단기에 끝날 거라는 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글로벌 시장 얘기는 잊지 마고요. 시선을 우리 쪽으로 돌려보죠. 특히 저희처럼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이번 사태로 정말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표가 바로 한국 경제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최악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환율은 1,500원을 뚫고 올라가고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버리는 상황. 이게 동시에 터지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 팔아서 아무리 외화를 많이 벌어와도 그 돈을 고스란히 비싸진 기름값으로 다 내야 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끼리만 하는 걱정이 아니에요. 저 멀리 월스트리트에서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는요, 한국 증시, 이거 닷컴 버블 때처럼 크게 한번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무서운 경고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웃는 곳들도 있거든요. 시장 전체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는 이렇게 희비가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는 거죠. 아니, 똑같은 에너지 관련 주식인데 왜 미국이랑 한국이랑 다르냐고요?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엑소모빌 같은 미국 회사들은 자기네 땅에서 기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는 거의 그대로인데 파는 값만 올라가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근데 SOL 같은 우리 정유사들은 어때요? 원유를 100% 사와야 되잖아요. 원재료 값이 폭등해버리니까 이게 마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의 운명을 가릴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시나리오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이 사태가 얼마나 길게 가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한두 달 안에 끝나면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석 달 이상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길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스트 시나리오죠. 물밑 협상이 잘 돼서 단기간에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몇 달 더 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기뢰 같은 걸로 완전히 막혀버리고 이란이 내전 상태로 빠져드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물론 당장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9.11 테러나 이라크 전쟁 때도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시장은 결국 1년 안에 30에서 60%까지 오르면서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복원력, 이걸 무시할 순 없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 이란 사태, 이게 시장이 금방 털고 일어날 단기적인 충격일까요? 아니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꿔놓을 장기적인 위기의 시작일까요?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